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취업준비생들이 구직을 하면서 정말 준비해야 될 것이 많은데 네. 그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한 시간이죠. 바로 취업문을 여는 경제상식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 경제상식도 챙겨보고요. 그리고 경제 관련 국가공인 자격증이죠. 이 테스 시험에도 대비해보는 시간입니다.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 자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원님. 자, 인적성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창 진행 중이죠. 네, 상식의 대부분이 이제 경제와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부분, 네. 의미에서 경제상식이 정말 이 취업문을 여는 데 있어서 큰 어떤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오늘 경제상식은 어떤 것을 준비하셨습니까? 먼저 제가 감기 때문에 목이 좀 잠겼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목소리가 저랑 비슷해지셨네요. 안 좋습니다. 기분이 별로. 그동안 사실은 이제 이 경제 원리를 가진 이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좀 따끈따끈한 시사 경제 이슈를 좀 하나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네. 요즘 방송이나 뉴스에서 많이 보면은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즉 AIIB 오늘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할까 합니다. 아, 그래요. 기존에는 이제 위원님이 일반적인 경제 그렇죠. 상식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셨는데 오늘은 정말 최신 예. 시사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굉장히 요즘 네. 뉴스 신문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개념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말 그대로 아시아 인프라스트럭처 인베스트먼트 뱅크의 머리자를 따서 네. AIIB입니다. 네. 자, AIIB는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 금융기구를 말합니다. 기존의 금융 주도는 미국이 해왔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IMF라고 불리는 국제통화기금, 또 세계은행, 네. 아시아개발은행은 이제 미국 주도의 금융기구였는데 여기에 중국이 경제 정치의 영향이 커지면서 나름대로 중국의 금융파를 좀 키우고자 하고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현재 57개국이 창립 멤버로 확정이 됐습니다. 네. 기본 초기 자본금은 500억 달러고요. 목표 자본금은 1,000억 달러입니다. 연내에 출범한다는 목표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야, 아시아 국가가 75% 지분이고 예, 기존에 맞습니다. 이제 금융 체계가 이제 미국이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예.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들어볼까요? 미국 아시겠지만 IMF가 있습니다. IMF나 세계은행은 본부가 미국 워싱턴에 있죠. 네. 말 그대로 미국이 지난 70년 동안은 세계 금융을 주도해 왔고요. 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그럴 가능성이 물론 높습니다. 아시겠지만 IMF 국제통화기금은 위기 국가에 자금을 긴급 지원해주는 성격이 짙죠. 우리나라도 외환위기 때 IMF 자금을 받고 경제 주권을 좀 상실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계은행은 이제 빈곤 지원이라든지 또 저개발 국가의 인프라 지원 같은 데 주로 지원을 하는 성격이 강한 은행인데요. 네. 이 양쪽 은행이 미국에 이제 본부가 있을 뿐더러 미국의 실질적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실질적으로 IMF 같은 경우는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만큼 영향이 더 큰 것입니다. 네. 실질적으로 IMF의 총재는 관례적으로 유럽 측 인사가 쭉 맡아왔고요. 네. 세계은행은 미국 측 인사 쭉 맡아왔는데 지금 이제 김용 네. 우리 한인 2세 그래요. 다트머스 대 총장이 지금 맡고 계시죠. 맞아요. IMF, 월드뱅크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예. 이제 브레튼 우즈 체제라는 예, 얘기 예.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예. 사실 많이 들어는 봤지만 개념에 대해서는 좀 모르겠어요. 브레튼 우즈 체제 하면 네. 이제 조금 지식이 높아지면서 그래요. 상식이 좀 고생해집니다. 1944년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쯤 될 쯤에 네. 전쟁 이후에 세계 금융 질서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게 이제 고민스럽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44개 그 700여 명의 대표가 미국 뉴햄프셔주에 있는 브레튼 우즈에 모여서 금융 질서에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도 붙여진 이름이 일단 브레튼 우즈 체제다 이렇게 불리는데요. 네. 자, 전쟁이 나고 나면 그 다음에 복귀 문제로 각국이 돈을 막 찍어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렇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가가 오르는 초인플레 현상이 벌어질 수 있죠. 네. 이런 문제가 이제 고민거리입니다. 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머리를 맞댄 결과가 바로 금본위제입니다. 금본위. 금본위제는 네. 뭐냐 하면은요. 금 1트로이온스, 우리가 지금 30.10g인데 여기 이것을 달러 35달러에 맞추자는 거죠. 그러니까 달러와 금값을 서로 연계시키고 네. 그 나머지 통화들 당시에는 마르크화도 있고 외환도 있고 엔도 있고 파운드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이것은 예. 일정한 비율로 달러에 고정시키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가치는
금에 연동시키고 나머지 통화는 달러에 고정시키자. 네. 이 통화 체제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 언제든지 네. 달러를 가지고 미 중앙은행에 가면 금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시에도 미국이 세계 금 보유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금은 늘어나는데 한계가 있고 돈은 많아지기 때문에 1971년에 닉슨 대통령이 더 이상 금 태환, 즉 금을 무한정 바꿔줄 수 없다. 포기 선언을 하면서 브레튼 우즈 체제의 근본위주들은 사실상 막을 내렸는데 그 브레튼 우즈 체제에서 생겨난 IMF나 세계은행은 지금까지 70년 동안 여전히 건재하면서 세계 금융질서의 중심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근데 역사가 제가 있는 이제 거군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요. 네. 뭐 다이아몬드도 있고 그런데 금을 꼭 이렇게 비교하는 이유가 뭡니까? 금은 네네네. 세계에서 기준되는 가장 통화와 이 연계성이 강합니다. 지속성이 있고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세계인이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특성이 있고요. 네. 또 무한정 많지 않다는 어느 정도 자원이 한정돼 있어야 가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예. 예, 제가 참 무식해가지고 저는 저기 뭐 사파이어도 있고 에메랄드도 있는데 꼭 그렇게 알겠습니다. 자, 요즘엔 또 그리고 그 중국의 1대1로 예. 네, 1대1로 뭐 1대1로 싸운다 이게 아니라 예. 1대1로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게 뭐 실크로드 같은 겁니까? 옛날로 치면 어떤 겁니까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진행자님께서 1대1로 싸우는 걸로 알고 있으신 걸로 이렇게 가능해요. 1대1로는 1대는 띠대자입니다. 그러니까 길게 어떤 무역지대가 형성돼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 로는 길로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3년에 시진핑 중국의 국가주석이 아시아를 순방하면서 내건 중국의 구상입니다. 네. 일대라고 하는 것은 중앙아시아와 러시아를 기반으로 하는 거대한 육상 무역로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일로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동남아시아, 인도, 아프리카, 유럽을 잇는 거대한 해상 통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2000년 전쯤에 후한 시대에 실크로드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동서, 당시 동서라고 해도 이제 중국과 중동, 그다음에 이제 유럽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무역로가 열리면서 큰 대규모 동서 간의 이제 교류가 형성됐고 특히 이 시기에 중국의 특산물인 비단이 이제 중동, 유럽으로 많이 돼서 이제 실크로드 비단길이라 불렸는데 네, 그러니까요. 따지고 보면은 이것은 이제 21세기 중국이 또 하나 주도하는 21세기판 실크로드다. 육상 실크로드가 일대가 되겠고요. 해상 실크로드는 일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인프라 자금을 AIB에서 조달하고 지원해준다는 성격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뭐 경제적 기구나 흐름, 뭐 네. 제도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또 이렇게 짚어보니까 네. 이해가 더 잘 되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AIIB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입니다. 구체적인 지금 추진 상황은 어떻게 되고 우리나라의 또 입장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우리나라 입장도 있고요. 네. 자, 생각보다 일단 좀 쉽게 말하면 장사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 개발은행 ADB 미국과 일본이 주도하고 있는데요. 1966년에 창립될 때 31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창립 멤버가 AIB는 57개국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흥행이 되고 있고 흥행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미국과 우방이고 경제 대국인 영국이나 독일 같은 나라가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기로 선언을 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네. 유럽의 경제 대국들이 대거 참여를 한 것은 아마 중국이 이 AIB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한 것이 상당히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참여를 했는데 문제는 과연 여기서 우리나라가 얼마만큼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이게 이제 중요한 것이죠. 사실 네. 지분이 즉 AIB에서 우리나라의 발언권이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며칠 전에 이제 어느 정책권에 대한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한 맥시멈 3.93% 정도로 5위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지 않겠는가. 잘 되면 이런 전제를 깔았습니다만은 57개국 중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는 물론 이제 중국이고 중국은 네. 한 30%를 보이고 인도 한 10% 정도, 인도네시아, 독일, 우리나라 정도를 봤는데 네. 지금 중국의 그러니까 아시아 영내 국가들이 지분을 75%를 갖는다는 것이고요. 네. 나머지 25%가 여타 국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과연 그 아시아 영내 국가에 러시아가 아시아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따라 또 변수가 있고요. 또 마지막 협상 과정에서 유럽이 즉 이제 지분을 더 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직 지분에 대해서는 최종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자,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알아봤는데 이게 또 태세 문제에는 어떻게 녹아들지 궁금합니다. 문제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문제입니다. 다음 글은 최근 중국 주도로 설립이 추진되고 있는 국제금융기구에 대한 설명이다. A와 B가 가리키는 기구를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A. 브릭스 5개국이 브릭스 국가 및 기타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및 지속가능한 개발에 필요한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하기로 결정한 국제금융기구이다. 초기 자본금은 500억 달러이다. 또 1000억 달러 규모의 브릭스 위기 대응 기금도 조성한다. B. 아시아 개도국들이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미국과 일본 주도의 아시아 개발은행에 대항하는 성격이 짙다. 이렇게 나왔는데 네. 1번부터 5번 보기가 이제 나오네요. 네. 설명 좀 브릭스 부탁드릴게요. 은행. 설명 네. 제가 좀 네. 드릴까요? 자,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은 아까 비유와 설명과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아시아 개도국들이 사회 간접 자본, 즉 인프라 건설할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바로 아까 설명드린 오늘 메인 포인트가 되는 AIB, 아시아 인프라 네. 투자 은행이 되겠고요. 네. 자, 뉴 개발 은행 또는 이제 신개발 은행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네. 이제 NDB입니다. 뉴 디벨롭먼트 뱅크입니다. 여기서는 중국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남아공, 즉 우리가 흔히 브릭스라고 부르는 나라들이 네. 모여서 은행을 지금 이제 만들어서 인프라 지원을 하자. 그러니까 브릭스판 IMF, 브릭스판 세계 은행이라고도 불리는 건데요. 네. 바로 이것이 이제 A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하이 협력기구는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같은 그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몇몇 모인 하나의 그 안보, 지역 안보 모임체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하나의 그 개발은행을 좀 만들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RCEP는 RCEP라고도 불리는데 우리가 아세안, 저 동남아 10개 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나라, 중국, 일본, 호주 등이 모여서 하나의 그 아시아의 경제 공동체를 만들자고 하는 자유무역 협정, 즉 우리가 FTA를 좀 넓은 범위로 추진하자 하고 있는 그런 모임체 성격이 짙습니다. 그래서 네. 결국 그러니까 답은 정답은 2번. 2번이 맞습니까? 네. 네, 그렇습니다. 예, 은행이 이렇게 많습니다. 저는 저 국민은행만 있는 줄 알았어요. 신한은행하고. 야, 정말 은행 많네요. 부식을 너무 드러내시는 것 같아서 제가 심히 좀 착잡합니다. 예. 근데 뭐 착잡하실 필요까지. 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밝은 마음으로. 이제 조금씩 저희 나아지겠죠, 위원님. 그렇죠? 농담이고요. 네. 아, 자, 취업 문제. 문을 여는 경제 상식 풀어봤습니다. 네. 야, 그러면 이제 한국이 저는 문제를 만약에 더 꼬으려고 한다면 네. 한국이 포함되지 않는 은행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좀 꼬우면.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가끔 설명을 드리는데, 네. 자, 여기 태세 문제를 가지고 올 때 아무래도 태세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저희가 대개 단답형, 그래프나 이런 표 같은 거 생략한 문제를 제가 가져오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셔야지, 태세 문제가 항상 단순하기만 하구나. 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예. 네. 한국경제신문의 신동열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